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지질 구조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전리, 그리고 부정압, 그리고 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각각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지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리요. 이 전리 같은 경우는 우리 펜으로 바꾼 다음에, 자, 전리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성암을 공부할 때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리 같은 경우는 암석에 생긴 틈, 갈라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암석이 융기를 하거나 혹은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할 때 생기는 게 두 가지의 전리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전리를 우리는 주상전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상전리는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은 육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란 기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각형의 긴 기둥 모양의 전리를 바로 주상전리라고 한다. 자, 이 주상전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화산암이 분출이 된 다음에 얘가 굳어지면서 마그마가 굳어지면서 화산암을 형성할 때에 빠르게 식기 때문에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식으면서 수축을 빠르게 하게 되면서 틈이 생긴 것을 우리는 주상전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표를 따라서 대규모로 흐르던 용암이 식으면서 부피가 수축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길쭉길쭉한 육각형의 모양의 기둥들이 생기게 된다.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제주도의 주상전리 어디죠? 서귀포? 거기에서 겁나 유명한 주상전리층이 많이 발견이 되죠. 자, 한탄강 일대에도 마찬가지로 현무암 지대입니다. 우리 주상전리는 현무암 지대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현무암 지대들에서는 주상전리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주상전리와 다른 아이가 판상전리예요. 얘는 육각기둥의 수직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수평면의 나란한 모습으로 판의 모양으로 생성되는 게 바로 이제 판상전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판의 모양으로 평행하게 발달하는 전리 혹은 암석의 틈 이런 것을 우리는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상전리에서는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서 수축해서 생성이 된 반면에 이제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주로 발견이 되죠. 지표가 있고 지표 아래에서 자, 심성암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암석이 만들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암석이 융기를 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 지표 변화에 의해서 침식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침식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심성암이 위쪽으로 돌출하게 되고 지표 바깥쪽으로 돌출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암석이 팽창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부터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으니까 위에서부터 꾹 누르던 압력들이 없어지고 이제 지표면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압력이 없어져서 이제 팽창하는 모습들, 분자들이 조금은 어깨를 피고 조금은 넓게 존재할 수 있게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렇게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분자들 사이의 힘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결과 틈들이 수평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우리는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표에 노출이 되었을 때 압력이 감소하게 되어서 부피가 팽창을 하고 그 이유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북한산이라든가 설악산 일대 혹은 우리나라 전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우리 심성암의 이런 판상전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성암 혹은 우리 화강암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은 다 이런 판상전리들이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 이런 주상전리가 나타나는 현무암층 같은 경우는 우리 신생대 때 주로 만들어졌죠. 우리 앞쪽 단원이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신생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생대 때 이런 현무암층이 발달이 되었고 생성이 되었고 그 결과 주상전리들도 이때에 많이 발생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판상전리 같은 경우는 주로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성암의 한 종류인 화강암에 의해서 주로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중생대 때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성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중생대 때 생성된 아이가 바로 판상절리. 판상절리가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심성암이 요때 생성이 화강암이 생성이 됐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얘가 노출이 되면서 이 암석이 노출이 되면서 판상절리가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리에 대해서는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부정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부정합이요. 부정합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층들이 켜켜이 아무런 지각 변동이 없이 그냥 켜켜이 쌓여요. 이렇게 쌓이고 예쁘게 쌓인 층을 우리는 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층이 쌓이다가 지각 변동을 받게 되면서 이 지층이 융기를 하거나 침식을 하거나 여러적인 환경 변화를 겪게 되죠. 그 다음 다시 또 그 위에 퇴적이 되게 되면 아래층에 예전에 퇴적되었던 층과 위쪽에 퇴적된 층이 서로가 퇴적되는 당시의 시간대가 굉장히 긴 시간대의 틈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런 틈이 발생하는 면을 우리는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조륙운동이나 조산운동이요. 조륙운동은 위아래로 이제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산운동은 산이 석폭산맥이 만들어졌다가 뭐 단층이 만들어졌다가 이런 운동들. 자, 이런 운동들에 의해서 지각 변동을 받아서 이제 인접한 두 층이 있었는데 아래층과 위층이 있었는데 이 두 층에 바로 쌓인 게 아니라 긴 시간 텀을 지나서 쌓이게 된 면을 우리는 부정한 면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퇴적 시기의 시간차가 큰 경우를 우리는 부정합이다. 그 관계를 부정합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부정합이 아니고 그냥 천천히 쌓인 것, 그대로 쌓이기만 한 것을 정합. 그 다음에 이제 쌓이지 않고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가 다시 쌓인 것을 부정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부정합 면 같은 경우는 보통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지층이 있고 요게 물결무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저여감층을 그려줘요. 기저여감층이 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자, 기저여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여감을 보고 아, 얘가 부정한 면이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이 생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래층이 일단 여기 아래층이 퇴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합이 되려면 또 위층이 또 퇴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위층이 퇴적이 되기 전에 지각 변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층 퇴적됐던 지층이 위로 융기하게 되는 거죠. 퇴적이 되기 위해서는 물 아래 존재해야 돼요. 물 속에. 그래야지만 이 물에 의해서 이제 여러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물 속에 존재하던 애가 이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위로 융기하게 된다. 그러면 물이 없죠. 물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비, 바람,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침식 풍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 퇴적이 쌓였던 이 퇴적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혹은 이제 갈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지층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얘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물 아래로 침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물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그 위층에 퇴적물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아래층이요. 이 아래층이 퇴적이 되었다가 융기를 하는 거예요. 물 위쪽으로 융기. 자, 그 다음 이제 여러 비바람을 통해서 이제 침식이 일어나서 조금 깎이고 다시 침강, 물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퇴적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퇴적과 그 다음 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융기와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이 1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융기, 침식, 침강이 우리 지층에서 일어날 때 막 단시간 만에 막 일어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천천히 융기했다가 그 다음에 침식됐다가 침강하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융기와 침식,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과 그 다음에 위쪽의 단면이 쌓였을 때, 위쪽의 퇴적층이 각각 쌓였을 때 요 부정한 면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퇴적이 될 때에 가장 무거운 놈이 먼저 자갈층이 먼저 쌓이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기저여감층이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촉촉촉촉
켜켜이 쌓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합이라고 하는 애는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각변, 우리 퇴적 시기의 시간차, 이 시간차가 굉장히 길구나라는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간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 중에 융기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기저여감을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게 돼요. 자, 부정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저여감층이 딱 쌓이게 되는데 기저여감층이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지층이 역전됐음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정한 면을 통해서 긴 시간의 차이가 존재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감, 기저여감, 이거 뭐래? 부정한 면 위에 존재하는 기저여감을 가지고 이제 역전됐다는 사실 여부를 두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합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평행 부정합, 경사 부정합, 난정합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아래쪽 면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보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평행 부정합 같은 경우는 그냥 융기, 침식, 침강만 일어나서 부정합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퇴적이 일어난 앞쪽에서 설명했던 가장 일반적인 상태만 일어난 것이 바로 평행 부정합. 오로지 상하 운동, 우리 조륙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조륙 운동만 받은 경우를 이제 우리 평행 부정합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퇴적과 퇴적 사이에 융기, 침식, 침강 과정 이 세 가지 기본 과정만 딱 들어간 게 평행 부정합. 자, 경사 부정합은 뭐냐면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층 면에 지층이 서로 경사진 모습, 습곡이라던가 뭐 경사진 모습을 갖게 된다. 이랬을 때를 우리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아래층이 왜 이런 경사가 일어났느냐? 이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습곡과 같은 우리 조산 운동뿐만 아니라 조산 운동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사면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경계로 상과 하층의 경사가 다른 경우 하층에서 하층에서 경사를 발견한 경우를 우리는 경사 부정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산 운동을 받았기 때문에 습곡 산맥과 같이 습곡 운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래층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죠. 그래서 경사가 생긴 거고. 자, 그럼 이게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아래층 퇴적하고 그 다음에 위층이 퇴적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자, 여기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습곡작용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겠죠. 습곡작용이 일어나서 습곡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융기해서 그 습곡의 윗면을 조금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침강을 해서 또 쌓이게 되는 모습. 습곡작용이 일어나고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습곡을 통해서 경사 부정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난정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난정합은 관입이에요. 관입. 이렇게 퇴적층이 존재했었을 텐데 이 퇴적층을 뚫고 마그마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그마가 그 안에서 식게 되면 이것을 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면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 부정한 면 아래쪽 지층의 퇴적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직하게 혹은 뭔가 뿔뚝 튀어나온 모습으로 자, 화강암이 발견이 될 때에 얘는 화성암이라고 하죠. 자, 마그마를 통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 발견이 됐을 때에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정한 면 아래에 화성암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렇게 화성암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기 전에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관입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퇴적과 퇴적 사이에 융기, 침식, 침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시 한번 관입이 존재해서 이제 화성암이 이 부정한 면 아래쪽
지층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는 난정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쉬운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가 이제 지층의 생성 시기 상대적인 연령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많이 존재하겠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난정합을 만들었던 관입이 과연 무엇이냐? 자, 마그마가 이제 들들들들 끓고 있다가 얘가 위로 상승을 하면서 주변 암석을 뚫고 자신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분출하면은 화산인데 이게 분출하지 않고 그곳에서 뭐 심성암처럼 이제 굳어버리는 형태를 이제 우리는 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것을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는 것을 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얘가 기존에 있던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암석보다 더 젊은 층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 순서를 물어봤을 때에 관입한 암석이 더 나중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입된 작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암석들이 있었을 거고요. 기존 암석들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화성암, 얘가 바로 마그마로 만들어진 암석이죠. 얘가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자신의 층을 형성하고 굳어버린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빗금친 부분이 뭐 변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성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기존의 암석이 바뀌는 걸 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마그마에 의해서 고온에 의해서 변성이 되겠죠. 주변이 변성이 되는 모습을 보고 아, 기존의 암석보다 여기 들어온 관입한 B의 암석이 더 나중 생성되었구나라는 생성 순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순서를 보면 A와 C가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요. 아래층이 먼저 만들어져요. 당연히 퇴적물이 쌓일 거니까 쌓이고 하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나중 순서죠. 그래서 아래층인 A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층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B가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 결과 이제 관입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관입이 아니라 분출한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여기 관입과 그 다음에 분출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조금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여기 C층에서 여기에서는 변성 부분이 있었는데 C층에서는 변성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침식물이라고 하는 다른 뭐 여감층이라던가 다른 침식물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얘는 나중에 쌓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A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에 B층이 침입을 해서 관입을 해서 딱 쌓이려고 했는데 위층이 이미 없어. 그래서 이미 화산 폭발해서 G층 주변을 이렇게 덮은 다음에 딱 굳은 상태. 그래서 A층에서만 변성작용이 일어나고 C층은 나중에 쌓였기 때문에 변성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림을 유심히 살피고 얘네들의 생성 순서를 상대적으로 알아내는 것들이 문제에서 많이 기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포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포획은 무엇이냐면 기존에 암석들이 있었는데 이 암석을 마그마가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는 거죠. 암석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뭐 돌덩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주변을 이제 마그마가 감싼 거죠. 그렇게 감싼 마그마들이 그대로 굳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암석 주변에 마그마층이 딱 생성이 된다. 지금 그림에서도 자, 포획암이 딱 존재하죠. B층 주변에 이렇게 포획암이 존재합니다. 자, 이 포획암 같은 경우는 B층이 생성된 다음에 안으로 쑥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누가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었어요. A층에서부터 뭐 떨어져서 나왔다던가 C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온 암석 돌덩어리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을 이제 마그마가 감싸서 얘를 굳힌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획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포획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그마가 아니라 지층의 생성 순서를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를 풀면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상층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그마층이 있었어요. 여기 바깥쪽에 새까마면서 물결무늬 있는 애, 얘가 바로 편마암층이죠. 편마암층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관입이 일어난 것 같아요. 관입이 쑥 하고 일어났습니다. 화강암이죠. 자, 화강암층이 관입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층에 있는 이암까지 뚫고 올라갔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암의 위층까지 이렇게 화성암이 뚫고 있었으면, 경계져 있었으면 얘는 완벽하게 이암까지 관입인데, 이 관입이 아니라 지금 이암층은 평평한 면을 가지고 있죠. 평평한 면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자, 얘 같은 경우는 화성암이면서 포획암이에요. 포획암. 그러면 이 포획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생성된 노밈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암보다는 화성암의 관입이 먼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떨려져 있는 애들 이런 것들 뭐 기저여감층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 또 하나 여기 물결무늬 부정한 면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부정한 면이 나타난 다음에 이암이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이 가의 순서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도 한번 볼게요. 나도 가와 마찬가지로 아래층에서의 생성 순서는 굉장히 비슷해요. 자, 바깥쪽에 사암이 가장 먼저 퇴적이 되었다가 그 중심을 누가 뚫고 나왔냐면 이제 화강암이 뚫고 나왔죠. 자, 화강암이 뚫고 나왔는데 어디까지? 이걸 먼저 쓰면 안 돼. 자, 화강암이 뚫고 나왔어요. 자, 화강암이 뚫고 나왔는데 이 화강암이 어디까지 뚫고 나왔냐면 위층에 있는 암석까지 뚫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위층에 있는 암석도 기존에 있었는데 화강암이 자신을 뚫고 갔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암이 먼저 퇴적이 되고 그 다음 그 위쪽에 이암이 퇴적이 되고 그 위쪽으로 그 다음 시대에 이제 화강암이 관입을 통해서 사암과 이암을 뚫어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에서는 부정한 면을 본 반면에 이제 나에서는 관입을 정확하게 알아낸 사실이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자, 기억부터 가에서 편마암은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네, 편마암은 먼저 생성되었어요. 관입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 자, 여기 이렇게 편마암들이 화강암에 둘러싸여 있죠. 얘네들 포획된 겁니다. 자, 포획암이에요. 이런 포획암들은 먼저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성된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니은 나의 화강암에서는 사암과 이암이 포획암으로 나타난다. 자, 사암은 요놈이네요. 그 다음에 이암은 요놈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암뿐만 아니라 여기 화강암의 사암도 존재해요. 여기도 포획암이고 그 다음에 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포획암이에요. 먼저 생성된 암석이죠. 화강암보다 먼저. 그래서 포획암으로 나타난다. 자, 가와 나에서는 모두 난정합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난정합은 이제 부정한 면 아래쪽에 관입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난정합이라고 하는데 부정한 면 아래쪽에 관입한 형태의 가는 맞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부정한 면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선 관입만 보이기 때문에 모두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나가 틀린 거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 빈도수는 좀 줄어요. 그리고 우리 지층의 생성 순서를 물어보는 상태적 연령을 물어보는 그 문제에서 주로 같이 연관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